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게임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넷마블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7개의 대제 키우기에 사전 등록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7개의 대제 키우기 기대가 되는 이유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7개 대제 키우기 같은 경우에는 방치형 모바일 게임이죠. 따라서 방치형 모바일의 현황과 전망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넷마블의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계속해서 전강후약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 저희가 어떠한 전략을 짜는 게 좋고 어떠한 부분들 조금 지켜볼 수 있을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들 함께 보려고 제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일단 7개의 대체 키우기 사전 등록에 대한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렇게 신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넷마블이 앞서 주가의 상승에 대한 요인이 두 가지라고 했죠. 제가 실적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거기에 더해서 신작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넷마블도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또 하반기에 있을 이런 신작들이 기대감이 얼마나 증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좋은 흥행을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7개 대책 키우기 사전 등록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23일 오늘 바로 밝혔는데요. 7개의 대책 키우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인기 만화 애니메이션이고 저 좀 재밌게 봤습니다. 특히 에스카르노가 제일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팬층도 좀 많고 이 IP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좀 살펴보면은 인기 만화 애니메이션이고요. 이렇게 개발해서 모바일 캐주얼 RPG인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6천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7개의 대제 그랜드 크로스의 장점을 계승을 하면서 간편한 게임성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최근에 게임 시장의 흐름이 간편한 게임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은요, 공식 홈페이지와 구글, 애플 앱스토어들을 통해서 사전 등록을 통한 참여자들한테 이게 좀 이벤트를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7개에 대해 저희가 어떠한 부분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상반기에 대한 RPG 3종 출시 이후 넷마블이 RPG 4종을 하반기 라인업에 올린 상황입니다. 그 중에 주목할 수 있을 만한 작품이 바로 이 7개의 대제 키우기이기 때문인데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세븐나이츠 키우기로 국내 게임 시장에 방치형 RPG에 시대된 넷마블의 두 번째 키우기 작품입니다. 이 RPG 인기가 굉장히 많죠. 따라서 함께 좀 살펴보면은 7개의 대제 키우기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기 애니메이션 IP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6천만 다운을 달성하는 등 글로벌상에서 좋은 성과를 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IP에 대한 높은 이해력 그리고 표현력을 검증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흥행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방치형 게임인데 저희가 어떻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 방치형 게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최근에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트렌드 함께 좀 살펴보시면은 최근에는 긴 길이의 영상 대신에요. 주의를 좀 본다고 하더라도 틱톡이라던가 아니면 유튜브 쇼츠 등 1분 이하의 짧은 영상 콘텐츠를 많이 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저희가 콘텐츠 산업에 좀 한정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 높은 집중력에서 낮은 집중력으로 필요한 콘텐츠로 좀 옮겨가고 있다는 모습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이 그래프 수치를 보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선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2000년부터는요. 이 게임이 콘텐츠 산업에서 좀 좋은 변화의 흐름에 승자였습니다. 게임은 TV라던가 라디오, 신문 등과 비교하면 높은 자극을 제공을 하죠. 하지만 최근에 게임보다 더 쉽게 자극을 제공할 수 있는 쇼츠 등의 컨텐츠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글로벌 모바일 게임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1년 초부터 글로벌 모바일 게임 매출 성장률이 하락세로 전환된 것과 유튜브의 쇼츠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출시와 좀 유사하다는 것 저희가 눈여겨볼 수 있겠죠. 따라서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최근에 콘텐츠 산업 트렌드 같은 경우는요, 도파민을 보다 쉽고 빠르게 자극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구체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틱톡 쇼츠 점차 증가를 하고 이렇게 뷰가 가장 많은 50초, 60초 개의 쇼츠로 추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숏폼 동영상 콘텐츠의 유행은 해외뿐만 아니라 전체에서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희가 이미 7, 8년 전부터 이렇게 스낵컬처라는 형태로 시장에 성장한 웹툰 또한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방치형 게임과 연관이 있을까요? 여기까지 설명해드린 이유가 방치형 RPG의 인기를 좀 설명해드리기 위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모바일 게임에서요, 유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게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성장 초기부터 PC, 콘솔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자동 사냥 등 유저 개입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2년에서 3년간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은 방치형, RPG 등 편의성이 높고 이렇게 단순한 장르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함께 지켜보시면 MMORPG의 매출 성장률은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방치형 RPG 매출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운로드 또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면서 봤을 때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설명을 드리면 점차 유저들이 성향 높은 편의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 향후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방치형 RPG의 점유율이 꾸준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례가 최근에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 상위권에 라스트 워 서바이벌, 버스커 키우기 등 단순하거나 방치형 게임 매출이 등장한 이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매출 순위는요, 제가 5월 13일 금일 촬영 전에 이렇게 시샷을 찍어서 온 건데요. 보시면 1위가 라스트 워인 거 확인할 수 있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요. 그리고 이제 6위가 버스커 키우기. 두 개가 이제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6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로 봤을 때 방치형 게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변화하는 유저들의 성향에 따라서 높은 흥행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방치형 게임에 대한 기대 요인들 함께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차트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치형 RPG, 특히 7개의 대제 키우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앞서도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신작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신작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서 두 개의 흥행작을 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인기가 가장 많은 방치형 RPG 7개의 대제 키우기를 또 이렇게 신작을 출시를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전망들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겠다고 한다면 앞서서 저항을 받았던 라인대들을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며칠 동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근대에서는 저희가 앞서 저항을 받았던 481선에서 단계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고 밑으로 하락을 하게 이탈하면서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전에 이렇게 지지 라인대들에서 진입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좀 전강 후약에 대한 내용 좀 궁금하실까봐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최근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수가 많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인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향이 넷마블한테도 좀 자유로울 수 없다는 내용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수가 보통 하락을 하게 되면 10종목 중에 7종목 중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지수의 조정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지수가 반등하면서 넷마블도 향후 긍정적인 모습들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저와 함께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넷마블의 또 다음에 기대하는 신작 세븐나이츠 키우기에 대한 내용들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